뉴욕 촌놈 월터의 뉴스. 자, 다음 뉴스. 에그플레이션 때문에 계란 밀수하는 미국인들 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국 달걀 가격 폭등으로 인한 국경 밀수 급증 현상. 이제는 하도 미국 가격이 계란 가격이 미쳤어요. 12개 비싼 데는 막 12불씩 합니다. 하나에 1불씩 1,000원. 그러니까 밀수를 한다는 것. 거기에 대한 자세한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CP에 따르면 달걀 밀수 적발 건수는 이번 회계 연도 들어 미국 전국적으로 36%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가세는 특히 멕시코와 접경한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텍사스주 남부 접경 도시 라레로에서 달걀 밀수 적발 사례가 56% 증가했으며,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사무소에서는 전년 대비 적발 건수가 2배 이상 15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CBC 뉴스에 따르면 2025년 1월과 2월에만 미국 국경에서 3,254건의 달걀 관련 압수가 있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 1,508건에 비해 116%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캐나다 국경과 접한 디트로이트 국경 검무소에서도 달걀 압수 사례가 36%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야, 펜타닐 맞겠다고 했는데 달걀이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달걀 압수 건수가 미국 국경에서 최근 치명적인 약물인 펜타닐 압수 건수보다 많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이후 미국 국경에서 3,768건의 가금류 제품인 펜타닐은 352건만이 압수되었습니다. 와씨, 펜타닐 유입 막는다고 했다가 계란이 일부 심각한 사례로는 텍사스 엘파소에서 수상한 픽업 트럭을 검사하던 중 필로폰 약 29kg과 함께 대량의 달걀이 발견된 사례도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펜타닐, 필로폰과 함께 계란도 같이 이제 살다 이제 마약하고 계란을 같이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씨. 가격 폭등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가격 상승 현황. 지금 미국에서 12개가 들은 등급 달걀의 평균 소매 가격은 2월 기준 5.9달러 8,600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는 1년 전 3달러에서 2배 상승했어요. 진짜 비싸졌죠. 대도시 일부 소매점에서는 12개들이 10달러를 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4,500원. 씨,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멕시코에서는 12개가 평균 2달러, 2,900원인데 국경 도시에서는 2.3달러밖에 안 되는 3달러. 그러니까 가격이 헐 싸잖아. 밀수해가지고 팔아도 돈이 남네. 많이 남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제가 이제 뉴욕에 사니까 사면 이렇게 나와. 보이시는 대로 가격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좀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전보단. 그래서 나쁘지는 않아요, 아직은. 저는 대신 계란을 많이 안 먹습니다. 거의 안 먹어요. 왜? 소고기가 더 싸거든. 소고기를 먹어.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 왜 미국은 너희들은 그렇게 가격이 비싸냐? 일단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이 지금 2022년부터 1억 6,600마리의 조류가 영향을 받아서, 이제 아시다시피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리면은 무조건 그 폐사시켜야 되죠.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의 사재기,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인당 뭐 2판씩 밖에 못 사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유통구조의 문제, 대형 업체들의 담합 의혹에 관한 수사가 착수되었고, 왜냐하면 수요가 줄어서 가격은 올라가는데 이 유통하는 업체들의 대형 업체들은 이 버는 게 더 많아졌어요. 근데 얘네들은 공급을 더 안 늘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이상해요. 저도 이거 자료 봤는데 가져올 걸 그랬네. 공급을 더 늘려야 되잖아. 얘네들은 계속 하는 게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우리가 이걸 더 못해요. 근데 공급을 더 안 늘려. 그런 좀 이상한 적이 있어요. 공급은 더 안 늘려. 왜? 어차피 더 짓고 또 해봤자 차라리 이것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가서 이득이 더 남는 게 얘네한테는 더 좋으니까. 그쵸? 뭐 저는 어차피
고기 안 먹, 계란 안 먹으니까 소고기를 먹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미국이 대책을 내야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뭘 하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0억 달러를 최대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 업체들 아까 전에 말했듯 이제 조사 중에 있고,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일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으나 하룻밤 사이에 이제 해결될 것은 아니니까 일단은 보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협력 확대를 발표했고요. 그래서 이제 수입 확대하자. 그래서 지금 확대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 특히 덴마크, 폴란드,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게 달걀 수출을 요청했고, 그리고 기존 수입도 진행하고 있고, 때에는 6,000톤을 미국으로 배송하게 했고, 한국도 미국에 달걀을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지금 달걀 밀수의 규제 및 위험성. 자, 이게 무엇이냐? 달걀을 왜 밀수하면 안 되냐? 이게 달걀을 만약에 밀수할 경우 질병 전파 가능성이 있어서 공식 수입 채널을 통하지 않은 달걀 반입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산물을 CBP 직원과 농업 전문가에게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대 $10,000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CBP 엘페소 로저마이어 대변인은 많은 여행자들이 달걀은 나라에 들어온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비싸니까 가져오겠지. 그렇지만 가져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져오시면 큰일 납니다. $10,000. 얼마나 좀 세이브하겠다고. 위험성. 검역을 거치지 않은 달걀의 반입은 조류, 인플루엔자 등 질병 전파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뭐 사람 없겠죠. 그래서 요즘 플로리다에서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계란 대체자. 무엇이겠냐? 이구아나 알입니다. 이구아나 알. 지금 플로리다 주민들은 계란 대체제로 이구아나 알 활용 급증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계란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 계란 말고 이구아나 알을 좀 사용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게 플로리다 남부 외래종으로 급증하면서 토종 생태계를 많이 위험해 왔대요. 그래서 현재 플로리다에 서식하는 이구아나 개체수는 200만 마리가 넘고, 농작물 피해와 기반시설 손상을 일으키며 연간 $5천만, 700억 원 이상의 경제 손실을 초래해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놈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구아나 알 어떻게 생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렇게 보면 이구아나 알이, 이거는 이구아나 알이 나오기 전에 이제 잘라서 뺀 겁니다. 그러니까 임신해 있는 상태, 애가 알이 나오기 전에 이거를 빼서 이제 하는 거라고 하죠. 유튜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징그럽어요. 자, 이구아나란 무엇이냐? 자,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카리브 제도에 서식하는 이구아나과의 도마뱀 무리입니다. 이거 진짜 캔쿤이나 뭐 이런 멕시코 쪽 가시면은 진짜 많이 볼 수 있어요. 마이애미나 뭐 플로리다 이쪽 갔을 때는 본 적이 없어갖고 잘 모르겠네요. 주로 온난한 기후,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서식하며 초식성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원은 원래 타이노어로 이들을 가리킨 말 와나의 에스파냐어 형태입니다. 녹색 이구아나는 아메리카 이구아나로 불리고, 이구아나 속 대형 도마뱀 종입니다. 플로리다에는 많은 이구아나가 살 수 있죠. 원래 멕시코 남부, 브라질과 볼리비아에 걸쳐 살며 29도 35도에서 사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1960년 중남미 사람들이 이구아나를 플로리다 주에 들어오면서 그 수가 크게 늘어났고, 현재 어류 야생 동물보호 협회 WCC 이구아나 사냥 허가 기간을 선포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구아나의 개체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플로리다에서 이구아나가 흔히 볼 수 있는 외래종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구아나 알 활용 현장 리포트, 현지 사냥꾼의 혁신적 시도. 이 존 존스라는 분이 운영하는 다운고즈 이구아나 전문 기업으로 최근 알 수집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구아나 알 요리법을 현지 뉴스에 소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채집 기술, 성체 암컷 이구아나를 복강해서 직접 알주머니, 아까 보셨죠? 알주머니를 채집해서 기존 계란과 동일한 방식으로 스크램블 에그나 오믈렛을 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요크만, 그러니까 노른자만 해서. 그래서 이 WBBH 방송 취재진이 맛을 본 결과 정통적인 오믈렛과 차이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알갱이 전체가 난황으로 구성되어 영양가 측면에서 우수하고 크기가 약 30% 정도만 조금만 작기만 할 뿐 조리법은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열띤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의견에서는 외래종 퇴치와 실량 문제 동시에 해결, 우려의 포면은 파충류 알 섭취에 대한 심리적 거부 약간 있겠죠. 저거를 또 실험적 시도, 일부 레스토랑에서는 특별 메뉴로, 약간 특별한 메뉴, 이제 뭐 관광 메뉴로도 저런 거를 이제 해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영양적 분석으로 이제 플로리다 대학교 동물과학 이제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이구아나 알 100g당 주요 성분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계란과 이구아나 알 비교한 거 이제 보시면 성분은 비스무리한데 철분이 좀 더 많아요. 칼슘도. 지방은 적고 단백질은 비슷하고. 즉 닭알 대비 미네랄 함량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장기 섭취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죠. 왜냐하면 아직 장기적으로는 먹지 않았으니까 일단은 나쁘지 않다. 이거 헬창들한테는 좋겠네. 그렇죠? 일단 이제 WC는 2024년 12월 이구아나 포획 허가 규정을 완화하며 민간인 포획 허가 요건 간소화했고 상업적 알 채집 면허 발급, 지역 사회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제 조치를 시행 중이고 특히 마르코 아일랜드를 포함한 7개 군에서는 우선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잠재적 위험 요소를 봤을 때는 환경보호단체 플로리다 생태연구소 FEI는 이구아나 알 소비 확대가 다음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불법 포획 행위 증가로 개체수 조절 어려움. 지금 개체수가 되게 많다고 하는데 외부종 유입 유발 가능성. 외부종이 왜 유입되지? 식품안전기준 미비로 인한 공중보건 위험. 잘 해서 먹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식품안전 이슈에서는 공고문에 이제 3월 20일자에 보면 생식은 안 되고 75도 이상,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계란 먹듯이 그 노른자는 좀 살짝 덜 익혀서 먹는 그런 거는 안 되고 무조건 75도 이상, 그리고 임산부랑 어린이는 섭취 자제 등의 지침을 발표했고 특히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이 지적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뭔가 좀 좋은 면도 있고, 그래서 산업적 전만 과제를 보면 신시장 창출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이제 이구아나를 전문적으로 잡고 이런 게 있으니까. 또 보면은 약 1,200만 달러에 가능할 것으로 이제 추정되고 이제 발전 방향으로는 동물 사료 원료 이구아나 이제 그 고기나 아니면 계란으로, 아니면 화장품 제품 개발, 뭐 그건 모르겠어. 의약품, 부산물 등이 논의되고 있고 뭐 어떻게 해서든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기술적 장벽에 대해서는 대량 채집을 위한 표준화 시스템 부재, 신선도 유지 기술 미흡. 이제 수집 후 36시간 안에 이제 조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잡고 36시간 안에 무조건 이걸 해야 되고, 그리고 계절적 산란 주기 연중 1회 1년마다 한 번씩 얘네들이 계란이 생기는군요. 그거는 좀 별로 좋지가 않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플로리다 대학 공동연구팀은 인공부화 기술 개발을 통해 산란주기 단축 시도 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국제적 반응과 비교 사례를 보면은 중남모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이구아나 알 섭취가 전통적으로 이루어져 온 과테말레 같은 경우는 연간 2,000톤 이상을 소비하고 특별 요리 15종 이상 전통 존대한다고 합니다. 정부 주도 차원에서 품질 관리 체계 운영하고 플로리다 주는 현재 과테말라 식품안전청과 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필리핀 세부 지역에서는 2024년 7월 이구아나 알을 이용한 새로운 스낵 제품이 출시되었고 3개월 만에 15억 페소 매출을 기록했다고. 일본 수출 계약 체결했고 할랄 인증도 이런 식으로 이구아나 알에 대한 이런 게 지금 소개되고 있다고 하죠. 이 다음 거는 솔직히 뭐 보고 싶지도 않은데, 동물권 논란. 임시개체 포획 시 태아 사망, 뭐 포획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 개체수 조절, 목적 과도한 사냥. 근데 이것 때문에 뭐 피해보는 분이 더 많은데 그거는 누가 저거 해주나요? 문화적 수용 과정,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다문화 센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라틴계 주민 같은 경우는 68% 전통적 식재료로 수용 가능,
아시아계는 42%, 새로운 시도의 개방적, 백인계 같은 경우는 심리적 거부감 존재 등의 차이가 있지만, 근데 뭐 사람마다 뭐 음식에 대해서 이제 대하는 태도는 뭐 각자 다르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를 딱 봤을 때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보면 플로리다주 올랜도 지역 4인 가구 기준에 봤을 때 전통 계란을 구입할 때는 47.8개, 소비량은 90개, 단가는 이제 53전, 이관할은 이제 29불 50전, 소비량은 120개, 개당 25전 코러, 즉 반값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수학 노동력 자체 공급 시 기준으로 상업적 유통 시에는 가격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것. 즉 이거는 순수 뭐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통해서 일자리 창출, 즉 1200여 개가 창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포획 전문가 35%, 가공시설 근로자 28%, 유통관리자 등이 두드러졌다고 하고, 임금이 18.5란다. 18.5달러? 주최전금이 12불인데 할만해. 이구아나 잡으러 갈까? 이구아나 잡아야 되나? 죄송합니다. 잠시 멍멍이가 짖는 바람에 18불 50전이면 할만하겠네. 그래서 기술혁신 동향으로 이제 에코프리티는 이구아나를 활용한 식물성 대체 단백질 개발에 성공해서 이제 대두 단백질에 대비해서 30% 이상 가격 경쟁력이 있고, 단백질과 유사한 동국선 단백질과 유사한 텍스처를 구현해서 4월부터 대량 생산 체계 가동을 예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의회는 2025년 6월부터 다음 입법 과제를 상정할 예정. 이구아나 품질 기준법 제정, 수학 인증제도 도입, 소비세 감면 조치, 기존 대비 30%. 오호, 플로리다 가가지고 이구아나 저거 사업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잠깐만 브레이크 타임 한번 갖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월터 한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하나 궁금했던 게,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계란 대신에 뭘로 대체하고 있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뭘 먹을까? 그래서 계란 대체제로 활용되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알 소비 문화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조류 알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왜냐하면 계란이 제일 먼저니까. 일단 동남아시아의 발루트라는 게 있어요. 이제 필리핀, 베트남에서 이 부화 직전 오리알인 이 발루트라는 이 길거리 음식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10일차 때 이 배아 있죠. 이제 좀 태어나기 전에 이 오리가 있는 이 유정란을 소금과 고추장에 찍어서, 생식입니다. 아무것도 쿠킹이나 이런 게 생식이에요. 그걸 그대로 먹는 거래요. 2,000톤 이상 소비가 되고, 현지인들은 단백질 14g, 100g, 칼슘 116mg의 영양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남성 성능 강화 효과를 기대하는 문화적 인식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다만 고혈압, 당뇨 환자군에게는 금기 식품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자라니 하시는 분은 못 먹습니다. 이 발루트가 어떻게 생겼냐면, 소금과 고추장에 그냥 먹는 거, 이거 이렇게 생겼어요. 나는 못 먹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먹을 수 있겠어요? 아니 뭐 베트남 갔는데 먹어볼 기회가 있다? 근데 저걸 어떻게 생식으로 먹지? 여러분은 먹을 수 있겠어요? 정력에 좋대잖아. 나는 좀 힘들겠다. 중국의 보존식품 송화단, 이거는 여러분들도 좀 보셨을 거예요. 600년 역사의 중국 정통 음식 송화단 오리알을 석회, 점토, 쌀겨에 60일 이상 숙성시켜서 제작한다고 합니다. 흰자는 호박색 젤리로, 자는 청록색으로 변하는 독특한 암모니아 향을 발산한다고 하는데, 저장성 이하 지역 특산품으로 피단두부 샐러드나 피단 소울로우 죽으로 조리된다고 합니다. 중국 내 소비량은 15만 톤으로 추산되며, 수출량의 40%가 북미 시장으로. 근데 미국에도 중국 분들 많이 사시니까 많이들 드시겠죠. 이거는 어떻게 생겼냐? 저도 이거는 본 적은 있어요. 먹어본 적은 없어요. 이게 중국 마트 가면은 이렇게 파니까 본 적은 있지만 먹어보고 싶지 않은 썩은 달걀 같은 느낌이라서 먹어본 적은 없는데, 먹어보신 분들이 이게 식감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조금.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메추리 산업이
발달됐다고 합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미니어처 푸드 트렌드에 힘입어 메추리알 소비가 연 7% 성장 중이라고 합니다. 5에서 6g 크기의 메추리알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르에유트 감자 크로켓 속재료나 소테드 퀘액으로 재해석되며 2024년 유럽 시장 규모는 3억 2천만 유로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에선 올리브유와 허브로 맛을 낸 병아리콩과 조합이 인기 메뉴라고 합니다. 맛있겠다. 듣기만 해도. 그 다음엔 수산알 고급화 전략. 러시아, 이란, 캐비아의 제국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죠. 저는 나는 잘 모르겠던데 먹어봐도. 비싼 걸 안 먹어봐서 그런가? 아무튼 카스피에 연안 국가들은 철갑상어 알인 캐비어 생산으로 유명하죠. 벨루가종은 20년 성장 후 채취하며 1kg당 3만 달러에 거래되고 최고급 제품은 은제 수조로만 취급하는 전통이 있다고 해요. 24년 전 세계 생산량 350톤 중 60%를 러시아가 차지했고 이란산 알마스 캐비어는 24K 금박 포장으로 초화 선물용으로 각방 갖고 있다고 하죠. 이게 그 알마스 캐비어입니다. 부자들이 먹는 건데 굳이? 근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자, 지중해 보물 보타르가 이탈리아 사르 섬에서는 숭어알을 소금에 절여 6개월간 숙성한 보타르가를 생산합니다. 강렬한 우마미 풍미로 파스타, 스파게티 알 보타르가, 리소토에 강판가라 사용하며 1kg당 300유로의 고가에 거래됩니다. 2024년 G20 정상회의 만찬 메뉴로 선정되며 전통식품의 현대적 곽강 사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어란, 전남 영암 지역의 어란은 숭어알을 3년간 천일염과 참기름으로 숙성한 식재입니다. 일본 수상청 분석에 따르면 100g당 65mg의 DHA 함량이 확인되어 향염 효능이 인정받았습니다. 2024년 프랑스 미슐린 3스타 레스토랑 르 꼬르동 블루에 공식 납품되어 K푸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강판에 갈아서 위에다 뿌려주면 그 맛있는 스파게티알 모르겠어. 유럽 불어는 어려워.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엔 파충류 이색 소비. 아까 중남미 얘기했죠. 과테말라와 니카라과에서는 그린 이구아나를 주요 단백질원으로 활용합니다. 산란기 암컷 복강에서 직접 추출한 알은 계란 대비 30% 작지만 단백질 12.8g 대 100g으로 우수한 영양가를 인정받아 학교 급식 재료로 보급 중이고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과테말라의 연간 소비량은 50톤 규모이며 망고 퓨레와 혼합한 디저트 우에보스테 와나가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남아의 니치 시장 악어, 여기는 또 악어를 먹네요. 태국 북부 치앙마이에서는 악어를 현지 특산품으로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닭알보다 3배가 크네. 80g 규모의 악어알은 2024년 7월 이후로 첫 수출을 개시했으며 현지 레시피인 크라독 튀긴 악어알 관광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단 생산량의 90%가 관상용 악어 사육장에서 발생하므로 지속 가능성 논란이 존재하네요. 아직까지는 저까지는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현재적 대체 트렌드 바로 식물성 비건? 이거는 좀 되게 신기했어요.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이저스트는 녹두 단백질로 만든 저스트 에그를 개발? 지금 2024년 기준으로 45개국에 수출하며 2억 달러 매출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계란 한 개당 620mg 오메가 3를 추가함으로써 전통 알의 영양적 한계를 극복했고 유럽에서는 병아리콩, 물, 아쿠아파바를 생제주에 활용하는 레시피가 2023년 셰프 1200명 투표에서 제우스 대체제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 플랜트라고 해서 이거를 부어가지고 에그로 대체제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그리고 이제는 곤충 단백질 미래의 식량. 네덜란드에서는 웨그니겐 대학은 2024년 메뚜기 알입니다. 곤충 아니에요. 메뚜기 알의
엔터에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곤충알 분말 계란 대비 40% 적은 물 사용으로 생산 가능. 조금나 120g의 단백질 함량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2025년 3월 현재 EU 7개국에서 시제품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설국열차가 기억나네요. 양갱이 그거 바퀴벌레로 만들어. 서민들은 그 하객이 아니지 층 사람들은 그거 먹고 바퀴벌레로 만든 거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